그 다음에 적분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적분 진도를 나가서 뭐지? 시작성이야. 적분 진도를 나가서 뭐죠? 끝까지 다 할 겁니다. 적분 끝까지. 그래서 오늘 적분 끝까지 진도를 다 나가고 나머지 시간에 계속 이제 문제풀이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전에도 개념 정리 하다가 끝났잖아, 맞지? 거기 이제 이어서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노트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으니까 노트 보고서 개념 정리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적분 좀 어려우신 분은 선생님한테 프린트 따로 달라고 해서 꼭 그걸 푸세요. 그걸 한번 푸셔야 그래야만 여러분이 조금 이 적분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만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소정이야? Hey man, yo man, what are you doing? Hey man. 자, 그래서 이제 대칭인 함수의 정적분부터 이론 정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어쨌든 이론 정리가 마무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여러분 수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럼 공식적으로 고3이 딱 된 거 아니겠습니까? 축하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는데 못 오신 분 다른 학원 때문에 아마 다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시간이 있지 않을까. 다다음 주 수요일은 예비 소집이고 목요일은 수능이기 때문에 아마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용해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몇 시에요? 그때는 보통 한 3시부터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에 3시부터 아마 이제 개인별 질문 받을 수 있으니까 와서 뭐 자습하셔도 좋고 자습하다가 들어와서 질문하셔도 되고, 딴 데서 살짝거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고3을 맞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되면 고3이고 무슨 빼빼로 할로윈데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빼빼로를 뭐 안 받았는데 뭐 어째 그런 얘기 하지 마는 거죠. 빼빼로는 내년에도 그때도 아직 수능 안 받고 나서 하여튼 빼빼로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네요. 자, 그니까요. 네가 지금 자다 일어나서 춥다고 그걸 덮었어. 충격적이네요. 자, 인테그럴 적분 구간이 좌우 대칭일 때 x의 n승의 dx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n이 짝수다, n이 짝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전형석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죠? x의 제곱이라든가 4제곱이라든가 6제곱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게 두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니? 그지? 똑같은 게 당연히 양쪽 사이드로 대칭이니까. 핵심은 대칭이야, 대칭. 알았지? 똑같은 게 두 개 나온다. 따라서 0에서 a까지 적분하시고 x, n, dx 이거를 두 배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만약에 n이 홀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x 세제곱이나 5제곱이나 7제곱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함수가 될 거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적분값 자체가 면적은 똑같지만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라서 결국 적분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건 0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대칭의 적분값이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적분 구간이 좌우 대칭으로 우리한테 적분구간을 줬다라고 하고, 만약에 3x 3승 플러스 2x 4승 2제곱 5x 마이너스 2다.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적분하시오 하면 그냥 적분해도 되겠지만 딱 보니까 적분구간이 좌우 대칭이야. 그러면 홀수는 어차피 적분하면
이런 성질에 의해서 0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짝수만 남는데 상수도 짝수죠. 맞죠? 상수도 짝수지. 그래서 0에서 1까지 2x제곱 마이너스 2개 dx하고 2배 이렇게 한 다음에 적분을 하시는 게 맞겠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대칭성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짝수인 것을 우리가 y축 대칭이니까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기함수라고 불렀었죠. 우함수와 기함수의 대칭은 적분 구간이 좌우 대칭일 때, 적분 구간이 좌우 대칭일 때, 그럴 때는 저렇게 그 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서 아니 너 그거 잘못 어떻게 해 자식아 임마 야 아니 그지? 이거 덮어주고 키워야겠다. 덮어주고 그럼 춥다고 일어나서 끌 거란 말이야. 그죠? 왜? 왜? 자. 잘 깰걸? 내복을 입고 다녀. 그래서 히트텍. 아 그래? 불매야지. 어디라니? 대박이네. 자, 그 다음에 내가 빠르다고? 내가 빠르게 필기할 시간이 없죠. 자, 그래서 그쵸. 자, 그러면은 그렇잖니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fx dx 하고 더하기 a에서 b까지 fx dx를 했더니 0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일단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일단은 구간 자체가 마이너스 a에서 b가 있다면 여기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a가 있을 거고 여기 0이 딱 이렇게 있을 건데 기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적분은 이걸 의미하고 오른쪽은 이걸 의미하고 왼쪽은 얘를 의미하니까 이 마이너스 플러스 돼가지고 딱 깔라만시하고 0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 즉 꼭 뭘 그려봐야 돼? 그림을 꼭 그림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꼭 해줘야 돼.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은 fx는 뭐다? 기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비슷하게 만약에 2배가 됐다. 2배가 됐다는 얘기는 더해서 0이다 이렇게 있지. a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b까지 얘도 더했는데 a에서 b까지 fx dx 더했더니 0이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 지금 적분 성질 중에 정적분 성질 중에 어떤 성질이 있어? 예를 들면 1부터 3부터 1까지 fx dx 전 시간에 했었지. 1부터 3까지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했어? 그렇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윗끝과 아래끝을 바꾸면 그 적분값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윗끝과 아래끝을 바꿔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고 a에서 b까지 fx dx. 자, 얘가 0이 됐다는 얘기인데 얘가 왜 0이 됐을까요? 우함수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서 우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a에서 b까지가 있고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b까지가 있네.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접근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접근하니까 얘가 되거든요. 얘는 a에서 b까지 접근하니까 얘가 되는데 우리를 마이너스 있으니 이렇게 결국 뺀 거죠. 같으니까 0이 된 거겠지? 맞아? 괜찮아. 여기 3이고 여기 3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해서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예쁘게 y축 대칭인 상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fx랑 f-x가 같은 이런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런 표현 자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해석을 해서 그 대칭성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고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따져봐야 돼. 그래서 얘는 기함수고 얘는 우함수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1, 2, 3. 자, 이제는 어떤 그 함수의 표현을 줬을 때 이게 무슨 대칭인지를 이해하는 것을 먼저 해봅시다. 첫 번째를 뭐로 할까? 이렇게 해볼까? 자, 그럼 방금 전 우리가 했던 걸로 합시다. 얘는 이제 뭐에 대해서 대칭이었지? 까먹었다. Y축. 자, 이거에 대해서 선대칭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분에서 도함수 활용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뭐가 일정한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다. 더해서 일정한 거. 합이 일정하게 주어지면은 대칭성을 떠올리는 것이다. 뺄셈이 일정하면 주기성.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좀 더 발전해서 a-x 이꼴 f a 플러스 x. 얘도 덧셈하면 일정하죠? 그걸 2로 나누면 a죠? 그러니까 x는 a에 대해서 x는 a라는 건 세로선이야. 세로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덧셈하에서 일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2a-x, fx 이따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얘도 덧셈에서 합이 일정하니까 똑같이 해도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합이 일정한지 아닌지 이걸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대칭에 대해서도 해봤기 때문에 점대칭도 한번 해봅시다. f-x는 -fx 즉 f-x 플러스 fx가 0이다라고 주어지면 얘는 0,0이라는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일반적인 표현을 봐야겠죠. 일반적인 표현은 f의 a-x f의 a 플러스 x 이꼴 2b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야. 뭔가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더해서 2a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a, 나누기 하면 b죠.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점대칭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걸로 1-x 플러스 1 플러스 x는 2 이런 게 주어졌어. 함수식이. 그러면 나는 fx라는 녀석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1,1이라는 곳에서 예쁘게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에 대해서 점대칭이다라고 외치는 거다. 그래서 x는 0에 대해서 선대칭, 0,0에 대해서 점대칭, 즉 무함수, 기함수를 바탕으로 좀 더 확장해서 세로선의 선대칭, a, b에 대해서 점대칭, 이런 선대칭과 점대칭의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만 나한테 주어진 함수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적분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게 되겠지요. 이해성이 가시나요? 이해성 가시죠? 그러면은 근데 그 이론을 좀 해야지 않냐 얘들아? 그지? 이론을 해야 뭐 머릿속에 든 게 있으면 문제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자, 그럼 이번에는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을 할 때 정적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평행 이동과 정적분. 평행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얘는 y는 f의 x 마이너스 얘는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야? y는 fx를 그지? y는 fx를 x축 방향 얼마만큼? n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따라서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함수가 x-m이 되죠?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구간도 a 플러스 m, a 플러스 m.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같겠죠? 그죠? 그래서 평행 이동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fx, dx 이런 편이 나왔다.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그럼 여기 뭘로 해야 돼? f5 plus x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거야.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 또 다른 걸 해볼까? 2에서 3으로 해볼까? 여기는 얼마? 몇 칸 간 거야? 2칸 간 거지? 그렇지, x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얼마든지 평행 이동해서 같은 면적 적분값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설명하는데 좀 어려우면 꼭 얘기해야 돼. 뭐 이해 안 가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더 어렵게 해줄게.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우면 어떡해.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이 미적분을 안 배우니까. 만약에 여러분 미적분 배우면 썰려. 썰린다. 완전 썰려. 확통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확통만 하면 되죠. 겨울방학 때 확통 풀러서 수능 대비. 그렇게 한대요. 내곤처럼 다. 그래서 좀 빠듯할 거야. 확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대비도 해야 되고. 수원, 뭐였지? 니네 수능이 뭐지? 수원하고. 수원 수학통이가? 그지? 수원 수학통이죠. 확통은 새로 배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능 대비야.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 네, 대칭 이동과 정적분인데 이건 조금 별을 좀 달아놓을까? 연속함수가 있는데 자, y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a-x 얘네들 관계는 어떤 관계? 뭐에 대해서 무슨 대칭이야? x는 2분의 a에 대해서 선 대칭 함수죠. 그러니까 서로 x는 2분의 a라는 세로선에 대해서 깔끔하게 데칼코마니 그런 모습이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래프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y는 fx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있어. 그래서 0부터 a까지 접근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여기 0이고 A가 x축은 한 이 정도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점대칭이니까 2분의 a에 대해서 선대칭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이름이 뭐냐? y는 f의 a-x 이렇게 되지 않겠어? 자, 그래서 이쪽을 한번 이렇게 a부터 0부터 a까지 한번 접근해 볼 건데 0부터 a까지 접근하면은 접근이 범위가 요거죠, 그죠? 괜찮아요? 근데 대칭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 그지? 종이 접기를 해도 어차피 같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긴 부분과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얀색과 노란색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지?
그렇지 않아. 대칭이 있다. A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그래서 따라서 어떤 거를 알아낼 수 있냐면 0에서 어디까지? 0에서 어디까지? A까지. 파란색을 접근한 것은 그지? 0에서 A까지 파란색을 접근한 것은 0에서 A까지 하얀색 접근한 것과 같다. 이런 성질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썩 쉽지가 않아.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이거 자체 계산을 해서 맞냐 틀리냐 물어보진 않고 학교 선생님이 뭐 다르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요런 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적분값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걸 세제곱을 다 한 다음에 열심히 적분해서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0을 대입하면 답이 나와. 그지? 맞잖아. 근데 이 생각해보니까 이 너무 세제곱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이게 여기 있는 파란색 같은 느낌이거든. 그리고 더 특징적인 걸 보면 여기가 A였는데 여기가 A고 근데 몇십 번하고 이런 게 보여. 그치?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걸까? 지금 이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하고 옆에 있는 그래프가 x는 뭐에 대해서? 1에 대해서 선대칭. 그럼 이거 이렇게 선대칭하면 그래프가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지, x 세제곱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0에서 2까지 x 3분 dx와 정확하게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계산은 굉장히 깔아버리셔야지. 이게 끝난 거야. 그래서 이거 딴 친구가 할짝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지. 근데 이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 별 다루는 건 진짜 별인 거야. 자주 봐야 돼. 자주. 저런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애가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친구들한테 가서 한번 해봐. 그러면 신나게 정리해. 100%야. 100%.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칭성을 조금 염두에 두고서 야! 너도 자냐? 이 자식아, 너 오늘 왜 자냐? 안 잤어? 아, 미안해. 이게 집중적으로 생각할 때 자세하고 좋을 때랑 자세가 너무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수에 가려서 아니 그래서 자 요거 되게 깔라마시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니까 내가 해볼게. 그렇게 얘기해도 돼. 자 그래서 fx를 2-x의 세제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f의 fx가 아니고 f의 fx를 할까? fx를 할게. fx가 x 3승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그럼 f의 2-x를 만들어 볼게. 2-x를 만들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방금전에.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 대신에 2-x를 대입할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여기에 대해 선대칭이야. 즉 얘하고 얘는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이렇게 x 세제곱 그래프. 그러면 분명히 2-x 3승 그래프는 분명히 이거랑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0에서 2까지 접근하래. 누구를? 이쪽에 그래서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을 0에서 2까지 접근하래. 근데 이 빨간색을 데칼코마니 하면 어차피 이렇게 가서 그지? 하얀색을 접근한 것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접근 계산하는 것보다는 하얀색을 접근해서 0에서 2까지 접근하겠다. 그렇게 한 건데 한 방에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주 쳐다보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대칭 적어봐. 적으면 난 누가 될까? 그럼 적으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적으면 일단 뭐가 떠올라야 돼? 어디로 적을 것인가? 그치? 여기로 적을 것인가? 아니면 어쨌든 어디로 적을 것인가? 대칭의 그 접는 선, 기준선이 어딘지가 나올 것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되겠다. 됐나요? 계속 많이 봐. 이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큰 몇 번이세요? 큰 2번? 큰 2번이야? 2번? 2번? 큰 2번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 그래프의 모양. 자, 우리가 수원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참 되게 추억의 지수함수, 로그함수인데 오래됐죠. 사실 여러분 한 3월달, 4월달 이때 막 쓰기 했던 거 몇 달 전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수함수, 그 로그함수 같은 거 할 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거 우리가 했었다는 거. 그지? 볼록, 그죠? 그래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왜 빵 터졌니? 언제 되니까 빵 터졌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뭘 하는 거냐면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FA 플러스 FB 나누기 불구하고 얘하고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얘가 더 크다 그러면은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위로 볼록이? 아래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값의 중점이다 이렇게 부르겠죠? 함수값을 구하자는 중점을 구하는 거니까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중점의 함수값 이 말이 약간 비슷해 보여서 헷갈릴 수 있는데 누구의 무슨 값 이렇게 하는 거겠죠. 나중에 통계 배울 때 분산을 배울 때 또 헷갈린다.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제곱 이런 거 막 썰려. 많이 썰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가 함수값의 중점, 함수값의 중점. 중점의 함수값인데? 아니지, 함수값의 중점이야. 함수값의 중점. 그 다음에 중점의 함수값이 여기 있잖아. 근데 함수값의 중점이 더 크다는 건 아래로 볼록이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볼록을 줄여서 앞볼이라고 해요. 줄였어요, 보통. 윗볼, 앞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뭐를 할 수 있다? 이 함수값의 중점과 중점의 함수값의 배소 관계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이게 주어지면은 이거 아래로 볼록이네 이렇게 알아먹어야 되는데 딱 쳐다보고 넌 누구니 이래버리면 도착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론 정리하는 거니까. 자, 그래는 아래로 볼록과 반대 상황으로 가면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은 안 할 거야. 아래로 볼록을 쭉 정리해주면 반대는 위로 볼록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을 판단함에 있어서 저런 것만 갖고 판단하느냐? 아니다. 이번에는 A하고 B하고 C 이런 대소관계가 있을 때 이런 대소관계가 있을 때 FB-FA B-A분의 그 다음에 C-B분의 FC-FB. 자, 이런 거 우리가 소위 말하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이 평균 변화율이 아래로 볼록이면 갈수록 커지니 작아지니? 갈수록 커지잖아, 기울기가. 갈수록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커지는 이유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알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아래로 볼록 이건 앞볼이구나.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비교, 그지? 평균 변화율 가지고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판단한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니? 했더니 또 다른 방법도 있대. 또 어떤 방법이 있냐 물어봤더니 원점과 곡선 위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원점과 곡선 위은 점 사이의 길이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성을 판단할 수가 있대요. 그럼 갑자기 아래로 볼록성을 왜 한 번에 정리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다 배웠으니까. 적분 가지고도 볼록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한번 쭉 정리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 수능 보려면 이거 다 알아야 되죠? 그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원점 여기 있다 갑시다. 그러면 이제 0, A, B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은 이렇게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원점하고 쳐다봐도 점점 커지죠 기울기가. 아 그러니까 당연히 당근 A분의 FA하고 B분의 FB하고 봤을 때 점점 기울기가 커지면 아 이거 아래로 볼록이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네 라고 알아먹어야 돼. 언더스탠? 알아먹어야 돼. 근데 치사하게 이렇게 안 줘. 치사하게 이렇게 안 주고 분수 형태를 안 주고 A, B를 곱해서 B 곱하기 F에 있다고 준다고. A 곱하기 F 있다고 준다. 그러면 우리 딱 보는 순간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이게 뭐다?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구동 방향이 바뀌면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죠? 아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을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접근할 때 왜 하냐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접선과 곡선. 자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 어떤 한 점을 잡고 이 점에 접선을 쑥 이렇게 그어버리면 접선보다는 곡선이 위쪽에 있죠. 만약에 위로 볼록이라면 접선을 그으면은 접선보다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접선하고 그래프 곡선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가지고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대. 여기를 A, F로 잡아버리면 그래프가 얘가 그래프죠. 얘가 그래프가 접선의 방정식보다는 F인가? 그죠? 이것보다는 어떻게?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을 줬어. 그러면 또 난리치지 말고 얘가 곡선, 얘가 접선인데 곡선이 접선보다 항상 위쪽이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이것도 일단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드디어 적분이 나온 겁니다. 드디어 적분이 나왔어. 자 이제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A 여기까지가 B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면적은 우리가 얘가 y는 fx라고 가정을 하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일단 쓸 수 있죠. 근데 얘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다리꼴 면적보다는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지? 작을 수밖에 없잖아. 위로 볼록이면 적분값이 더 큰데 아래로 볼록이니까 적분값이 더 작거든요. 따라서 사다리꼴하고 적분값의 면적 비교를 통해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이 없는데 옛날 사람들은 많이 해봤다는 거야. 왜요? TV가 없으니까. 왜요? 휴대폰도. 근데 아침에 눈을 떴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괜히 이러고 하면 쳐다보고 이 자식 봐라.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이런 생각이 있겠지. 시작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적분값이 더 작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가 더 작아요 어떻게? 이거보다 사다리꼴. 자 사다리꼴은 여기가 b-a가 되겠죠. 여기는 fa가 되고 여기는 fb가 되니까 사다리꼴 면적 어떻게 돼? 2분의 1. 그 다음에 높이 여기서 윗변 더하기 아래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적분에서 인테그럴 나오고 뭐 이상하게 나와. 그리고 누가 크냐 작냐 물어봤어. 즉 뭐를 물어봤어? 대소 크고 작으면 아까 문제 하나 풀었잖아. 대소 판별을 물어봤어.
그럼 뭔가 적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그리고 도형의 면적 비교를 해. 도형의 면적 비교를 해서 이러니까 이렇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걸 보고서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네 이렇게 알아보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아래로 볼록에 대한 6가지 정도 내용을 이제 다 보시는 거야. 수능 전까지만 가져가면 돼 계속. 내 말은 첫 인상이 중요해, 첫 멘트가 중요해. 첫 인상이 멘트 상관없어, 솔직히. 처음에 뭐라고 좋아야 되는지 뭘 상관있지? 근데 일단 인상이 딱 첫 인상이 좋으면 뭐라고 좋아야 되는 그냥 오케이 그런 거야. 키워키를 살까 생각해서 그러면 선생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노력을 할까 하이를 똑같이 이거 하이 신지 말아요. 안 돼요. 신지 말아요. 나중에 커서 남자애들 그렇게 싫어요. 너무 큰데 또 커. 딱 지수 정도가 딱 거기까지가 맞이거든. 거기까지인데 그래서 6번을 보면 이제 6번도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던 그거랑 비슷한 그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아래로 볼록으로 지나가는 걸 보고 여기가 A를 할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그 문제 풀었을 때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그 면적하고 삼각형 면적이랑 비교해봤을 때 삼각형이 더 크지 그치?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거든. 위로 볼록이면은 삼각형보다 더 크잖아 이쪽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보다는 삼각형이 더 크고 또 이렇게 된 게 더 크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아래로 볼록이고 이렇게 됐으면 위로 볼록이지. 그 경계가 삼각형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면적 비교를 통해서 아래로 볼록을 할 건데 그러면 이 면적을 적분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만큼 전체 이만큼 전체를 일단 적분을 하고 전체를 적분했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 했다는 거지. 거기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얘 덜어내면 되지. 그치? 얘를 빼면 되는데 얘가 뭐냐면은 마이너 fa 하는 거야. 이잖아.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거니까. 그러면 fa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a dx를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자 다시 전체 적분한 거에서 이만큼 적분한 걸 뺐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썼지. 근데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쓰기보다 한꺼번에 쓸 수 있잖아 우리? 그지? 그래서 한꺼번에 쓰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fa의 dx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렇게 생긴 거 의미한다. 대충식이지? 여기까지. 삼각형 면적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랑 비슷하게 나오겠지. 2분의 1에 윗변이 b-a가 되고요. 높이가 어떻게 돼요? fb-fa인가? 그지? fb-fa다 이렇게 표현해서 얘는 삼각형의 면적을 의미하는데 이쪽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되면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 판단 6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뭘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문제 정도 풀어볼 텐데 전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볼록성, 오목성에 관련된 기출이 되겠어요. 자, 보면은 일단은 F형은 0이다 라고 문제를 줬고요.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기출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조건을 보면은 0, A, B, 1 이렇게 있어. 자, 여기에 대해서 0, A, F, B, B, F, A
자, 그래서 이때 자, A는 F 프라임 0 B는 F1 C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의 2배. 그래서 뭐가 크고 작은지를 한번 판별해 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 2009년 9월에 저거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잠깐만 2분 컷? 2분 30초 컷?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보고서 몰라요 이러면 안 되겠지? 그치?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치?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말은 나온다는 얘기야. 표현 자체가. 표현이 나와요. 나오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구나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저 녀석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야. 아니 이렇게. 이거 만족하는 부동 방향 반대건. 그게 문제인데. 웹을 연습했어. 웹을 연습했는데 갑자기 식당에서 벌쩍 일어나더니 좀 그런가? 아니야? 노래? 그냥 내가 말해. 아니 내가 노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노래하는 그 이벤트 있잖아. 사람이 와가지고 활짝 부르는 그거 어떻게 해? 다 필요 없어. 첫인상 중에? 그럼 처음 여기 가요 갈까? 어떻게 해? 그래. 자, 생각은 해봤죠? 생각해봤죠.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일단 그 정도는 뭐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인가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 있다가 신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신기하냐면 왜 하필이면 1이라는 걸 줬을까라는 것도 좀 신기하죠. 그래서 구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0에서 1까지만 위로 볼록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진짜 정리 짜장면 이 정도 일단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가 0,0이야. 그
그리고 여기까지가 x는 1이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일단 맞지? 네. 이거밖에 없고 위로 뿔른 거 알고 있는데, 자 우리한테 물어본 걸 가지고서 한번 해봅시다. 얘는 분명 x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을 한번 그어봐야지. 접선을 그어봤는데, 그럼 이 빨간색의 이 녀석의 뭐 기울기가 f'0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이만큼 x 값의 증가량이 딱 1로 준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만나는 이만큼의 길이가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f'0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1분의 f'0에서 f'0이 나오는 거야. 맞죠? 그럼 선생님 근데 크고 작은 대소 판별할 때는 뭐를 비교하랬지? 면적 비교하라고 하지 않나? 그죠? 면적 비교. 어? 그래? 그래. 뭐가 그렇죠? 모르겠어. 면적 비교를 하려고 해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사각형 한번 만들어볼까? 그럼 선생님이 사각형 넓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f'0이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다시 사각형 면적이 뭐예요? 물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f'0이에요 라고 대답할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전체 큰 사각형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큰 사각형의 면적. 이해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가 되죠? 1,f1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f1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 길이가 f1인데 가로가 1이기 때문에 이걸 면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직사각형의 면적이 f1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그것보다 작은 파란색 직사각형 면적을 의미한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벌써 노란색이 더 크니까, 그지? 면적 비교를 통해서 누가 큰지 작은지 찾았어. 자 그러면 요 녀석 있잖아. 요거 보시고 요 녀석의 몇 배를 하래? 네. 2배 하래. 이거 2배 하면은 얘가 지금 만약에 이게 삼각형이었다면 2배 하면 정확하게 얘랑 같잖아. 근데 삼각형보다 더 큰 거니까, 맞지? 얘 삼각형보다 더 커. 삼각형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녀석 2배 하면 당연히 뭐보다 커? 이거다. 그렇지. 이 자식보다 크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그려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가 되지 않겠냐? 아니면은 B와 C를 애매하면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1분의 1 C 2분의 1 C 하면은 2분의 1 C 한 2분의 1 C가 아니죠? 2분의 1 C가 아니죠? 이 녀석의 반절? 그지? 2분의 B 2분의 1 B 2분의 1 B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삼각형 나오는 거, 그지? 이 삼각형이 나오고, 삼각형보다 누구? 얘는 이제 뭐야? 얘 적분값이지. 그러니까 2분의 1C 2분의 1C 하면은 그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돼 있으니까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이 적분값이잖아. 그죠? 2분의 1 B가 의미하는 게 뭐? 삼각형이에요. 그죠? 근데 훨씬 더 큰 거 확실히 알겠지? 그래서 누가 더 큰 거야? C가 더 크죠. 그래서 C가 B보다 크고 A는 제일 크고. 그래서 이렇게 배수 판별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게 좋은 거예요. 선생님 이걸 해서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가, 적분에서 배수 판별을 할 때는 가급적 면적으로 면적 비교해서 도형의 면적의 크고 작음을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 유형이 존재한다. 이해했지? 전달사이 뭔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풀어가시면 되겠다. 두기 함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문제 풀면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얘네들 힘드냐? 힘들지? 힘들어야지. 편안하게 되지. 그러면 또 5분? 진짜 10분만 쉬는 시간 줄 테니까 그 이상 쓰면 안 돼. 선생님이 1시간 정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오버하면 조금 오버야. 오버하면 안 돼. 왜 기억이 안 나? 저번에 선생님 집고 5가지 하고 다음날 계속 집고 5가지 또 찾았어. 근데 집 너무 왜 그러냐? 기억이 안 나. 야 박연서 이 새끼 왜 이렇게 바쁘냐 너 몰라요?